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봐야죠. 네, 빠르게 볼게요. 요것도 이제 14일 기준입니다. 둘 다. 예. 요것도 보게 되면은 KB하고는 다소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맥락은 매매가 이제 조금 상승했고 전세도 조금 상승 중이다. 전국 단위로 이제 전주 대비는 똑같은데 수도권은 0.09에서 0.08로 살짝 내렸고 지방도 이제 보합이고 서울도 보합이다. 8월 7일과 8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 올랐고 지방만 좀 떨어졌는데 그 폭이 줄었다. 그리고 서울은 보합이다. 요런 그래프고 밑에 그래프도 역시나 그런 보합 흐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는 건데 상승 지역이 84개에서 94개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뭐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오르면서 요게 이제 요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0 이렇게 됐을 때 상승 하락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쭉 상승 중이었다가 급격히 빠지는데 요게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여기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는 요게 전주 대비로는 상승한 게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 지역이 늘었다.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보합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밑에 이쪽은 이제 조금 빠졌고 강원도 쪽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화성시가 0.32% 아까도 이제 KB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동탄 신도시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얘네들이 뭘까? 어떤 수요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걸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나머지 평택, 오산, 안성, 화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건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지역이 86개에서 89개로 하락 지역이 79개에서 74개로 감소했다. 전세는 빠지는 게 어느 정도 줄었다. 다만 오피스텔과 빌라 쪽은 위험하니까 전세 잘 안 한다. 아파트 쪽만 지금 이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통계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통계가 아니고 근데 실제로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거 깡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깡통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제시해주고 뭔가 알려줘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요거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과태료 뭐 최소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부동산이 두드려 맞습니다. 전세 하나 나와서 몇십만 원 수수료 받는데 뭐 자료 하나 빠뜨리면 그냥 그렇게 그냥 몇 배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 위험 부담 안 안고 안 한다.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다. 왜냐면은 그거 제가 뭐 해가지고 뭐 2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고 과태료를 시에다 냈어요. 근데 전세 사고가 터졌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최하 몇 천에서 몇 억인데. 그래서 전세는 안 하는 게 가급적이면 뭐 부득이한 경우나 뭐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전세를 이제 사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전 재산을 그 임대인만 믿고 맡겨?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무모한 짓이잖아요. 내 전 재산을 내 친구한테 맡기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 집을 빌려 쓴다는 대가로. 월세하고 전세하고 뭐 이자 따져보고 뭐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월세가 낫다. 아마 그래도 뭐 갭 투자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소멸하진 않겠지만 그거를 원하는 수요 있죠.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면 차츰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그 류의 아파트를 제외한 쪽에서는 전세가 굉장히 많이 약해질 것 같다. 수요가 많이 줄어서 예를 들면 뭐 제 자식이나 누가 대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그 지역에 뭐 원룸을 구해줘야 되는데 전세로 살게 할까 월세로 살게 할까 했을 때 가급적이면 월세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커서 직장 근처에 본인이 이제 그 출퇴근하기 편한 데에 뭐 집을 구할 때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데를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비싸니까 거기에 전세를 간다? 말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것 같다. 예,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줄을 거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네, 맡겨? 무이자로? 자, 경기 0.09%, 0.11% 해가지고 화성시 언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평택 얘기가 나와요. 매매 가격 변동률 8월 14일 기준으로 봐도 7월 10일부터 꾸준히 지금 상승 중이다. 네, 근데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아직도 마이너스 5.38% 하락 중인 상태다. 대부분 지역이 그렇게 하락 지역입니다. 다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다 전년 대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성 쪽은 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매매가가. 예. 맨 늦게 올랐다가 빠지는 건 제일 먼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평택도 이제 1군, 2군, 3군이 있으면 3군 지역이 맨 마지막에 올랐다가 빠질 땐 걔네가 먼저 빠져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빠지는 지역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1군 지역은 버티죠. 예. 전세가도 이제 변동률을 보게 되면 화성시는 마이너스 12.53%예요. 아직도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22년도 꼭지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12.53% 빠져 있는 거고, 오산은 13.34%, 평택은 7.72%, 안성은 9.75%가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제 시세는 평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면서 요 마이너스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아마 요게 이제 당분간은 쭉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투기적으로 전세를 살진 않습니다. 계획으로 전세를 사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집주인분들이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이제 돌리면서 거기서 어느 한 순간 그게 이제 그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면 한 집, 두 집, 세 집이 그냥 한 번에 주르륵 무너지는 구조기 때문에 요번에 뭐 조 단위로 막 그 사건 터진 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죠.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뉴스는 안 나오고, 그죠? 예. 뭐 일부 그 밑에 하부 조직들만 몇 명 잡아넣은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다 했던 숨겨져 있는 우두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도 그래프가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하죠. 쭉 올라가던 그 그래프가 아니라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 네, 전세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으로 보면 마이너스 0.01%다.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보게 되면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인천 해도 예전처럼 막 완전히 다 꼬꾸라져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현재는 그래도 0.07%, 뭐 0.1%씩으로 움직이고는 있다. 물론 전세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요것도 예전에 우리 봤을 때 전부 다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요 파란 게 하락인데 완전 눌려 있다가 지금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 자석처럼 어느 정도 반반씩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 지역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락이 완전히 쭉 떨어지다가 평타 치고 있는 거예요. 예, 평타. 근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런 그 서울 쪽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그 주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지방이나 이런 데까지 들썩들썩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집을 처분해야 되는 때가 온 거거든요. 모든 투자를 멈추고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때인 건데, 그런 게 지금은 이렇게 돈이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여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다시 돈이 회귀하고 있어요. 원래 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놓고 보면 통계는 현재 부동산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어서 얘기 드릴 건데 계속 어떻게 흘러갈 거냐, 집값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역시나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